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생존은 강함보다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윈이 실제로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회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의 놀라운 사례들부터 현대 비즈니스와 개인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적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비그로를 타고 세계를 항해하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핀치새들은 진화론의 핵심 증거가 되었죠. 핀치새들은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지만 각각의 섬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씨앗을 먹는 새는 두꺼운 부리를, 곤충을 먹는 새는 가는 부리를, 선인장 꼬꾸를 먹는 새는 긴 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부리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어떤 부리가 그 환경에 더 적합하냐였습니다.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두꺼운 부리가, 꽃이 많은 섬에서는 긴 부리가 생존에 유리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이론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이 강자 생존으로 오해받았죠. 실제로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에서 적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적응한 자, 즉 환경에 잘 맞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진화론자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는 다윈의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자연계를 살펴보면 적응의 놀라운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힘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특성을 발달시켜 생존해왔습니다. 먼저 북극곰을 생각해보세요. 북극곰은 다른 곰들보다 반드시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추운 북극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털과 지방층, 흰색 털로 위장하는 능력, 물속에서 헤엄치는 능력 등이 북극 환경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죠. 사막의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장은 다른 식물들보다 강해서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잎이 가시로 변해 물의 증발을 막고 두꺼운 줄기에 물을 저장하며 밤에 광합성을 하는 등 건조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사는 심해어들도 흥미로운 예입니다. 엄청난 수압과 빛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 발광 기관을 발달시키고 큰 입과 신축성 있는 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해서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생물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대부분 미생물입니다. 이들은 작고 약해 보이지만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서도 살 수 있는 고온균, 강산성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호산성균, 심지어 방사능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방사능 내성균까지 존재합니다. 공룡의 멸종과 포유류의 부상은 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강했던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작고 약했던 포유류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공룡들은 분명히 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3m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공룡이었고 트리케라톱스는 강력한 뿔과 방패 같은 목가리개를 가진 초식공룡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강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후 지구는 핵겨울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양빛이 차단되어 식물들이 죽어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들은 충분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큰 몸집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유류들은 작은 몸집으로 적은 먹이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털을 가지고 있어 추위에 견딜 수 있었고 항온동물이어서 기온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야행성이었던 많은 포유류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유류가 공룡보다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공룡들은 계속해서 지구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다윈의 적응 이론은 현대 사회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보면 반드시 가장 강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기술이나 지식을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지식의 깊이보다는 새로운 것을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직업군이 원격 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경력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빠르게 배우고 원격 소통에 익숙해지며 자기관리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죠. 언어 학습도 좋은 예입니다.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반드시 기억력이 가장 좋거나 언어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입니다. 즉, 새로운 언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창업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을 보면 반드시 가장 똑똑하거나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며 실패에서 빠르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입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가장 크고 강했던 기업들이 반드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죠. 코다크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다크는 한때 사진업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100년 이상 사진 필름 시장을 지배했고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기업이었죠.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다크 자신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필름 사업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후지필름은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후지필름도 필름 회사였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자 과감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인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자신들의 화학기술을 활용했죠. 현재 후지필름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도 놀랍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을 보고 과감하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죠. 이 결정은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DVD 사업에만 안주했다면 지금쯤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진화도 흥미롭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계속 적응해왔죠. 제프 베조스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큰 기업도 금세 사라질 수 있다고 항상 경고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적응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식 자체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죠.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핀란드는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죠. 언어 교육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법과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완벽한 문법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죠. 온라인 교육의 발전도 적응에 좋은 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적응한 교육기관들은 기존의 강의실 수업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늘리며 새로운 교육 도구를 활용한 곳들이었죠. 개인의 학습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효율적인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식을 찾고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시각적 학습자는 그래프와 이미지를 활용하고 청각적 학습자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며 체험적 학습자는 실습과 경험을 통해 배우죠. 조직 문화 또한 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조직들은 강한 통제력이나 권위가 아니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조직 문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글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 시간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적응력을 높였죠. 실제로 지메일, 구글 뉴스 등 많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이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 말하는 구축 측정 학습의 사이클이 바로 이런 적응 문화의 구현입니다. 반면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들은 점점 도태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새로운 시도를 억압하는 조직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응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팀워크도 적응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팀은 각 구성원이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팀입니다. 마치 자연계의 생태계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적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이 갈라졌죠. 인터넷의 등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기존 기업들이 이를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빠르게 적응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었죠.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적응하면서 전자상거래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죠. 이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은 성장했고 그렇지 못한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또 다른 적응의 순간이었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고 삼성은 빠르게 적응하여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죠. 인공지능의 발전도 현재 진행 중인 큰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적응하는 개인과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적응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다윈의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통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적응합니다. 호기심은 학습의 원동력이며 변화를 기회로 바라보게 해주죠.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적응 과정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도 많은 시도 중에서 성공하는 것은 일부뿐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는 것이 적응의 핵심입니다. 셋째,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더 유리합니다.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학습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적응합니다.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변화가 더욱 급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윤리적 판단력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후 변화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개인들도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응이 필수가 되었죠.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문화적 적응도 중요해집니다.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적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기성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찰스 다윈이 발견한 진화의 원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생존은 강함보다 적응에 달려있다는 것. 이는 개인의 성장부터 조직의 발전, 그리고 사회의 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환경의 도전 등 수많은 변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적응력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린 마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적응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며 적응해왔죠. 중요한 것은 이런 적응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더 나은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적응 경험을 분석해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또한 적응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적응해 나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적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성장, 가족의 행복, 사회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말이죠. 다윈의 통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잘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타고난 능력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적응력을 기를 수 있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적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적응 전략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존은 강함보다 적응에 달려있다는 다윈의 지혜를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